금과 은은 이제 가격적으로 보나 이제 역사적으로 보나 거의 똑같은 자산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인류 역사 5천년 동안 금이 이제 돈으로서 쓰였는데 금과 함께 돈으로서 쓰였던 게 바로 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 100년 동안의 금 가격 데이터와 은 가격 데이터를 겹쳐봐도 금이 오르면 은이 따라 오르고 금이 떨어지면 은은 또 따라 떨어지는, 오를 때도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지는 이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행성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쵸. 상승할 때는 후행성이고 떨어질 때는 선행이에요. 그래서 금보다 좀 더 짧은 시기에 강렬하게 오른다,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변동성 자체가 은이 금의 한 2배 정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100년 동안 금 가격이 올랐던 그 슈퍼사이클의 역사를 보면 은이 항상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금의 슈퍼사이클에 이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은도 꼭 한번 같이 관심을 가져보는 게 되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금이 4년 동안 2.5배가 오를 때 은은 어느 정도 상승했나요? 은 같은 경우에는 금이 오른 거랑 좀 비슷해요. 아주 최근에야 은이 좀 퍼포먼스를 보였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 가격은 올라가는데 은은 되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이 옛날만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럴만도 한 이유가 뭐냐면 은이 옛날에도 이제 1970년대나 뭐 2000년대나 이런 상승 사이클 때도 보면 초반부에서 중반부 직전까지 은이 되게 지지부진해요. 금에 비해서 성과가 되게 지지부진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금이 슈퍼사이클이 보통 한 10년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 10년이라는 기간은 그 꽤 긴 기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 꼭 한 번씩 경기 침체가 찾아옵니다. 기간적으로 봐도 그렇고 사실 금이 오른다라는 것 자체가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니잖아요. 경제 체력이 되게 약한 시기다 보니까 거의 필연적으로 꼭 한 번씩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상승 사이클을 정리하면 1933년부터 1947년까지 금의 슈퍼사이클 기간 중에 이제 1936년에 한번 금의 조정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1970년부터 1980년대에도 1975년에 조정기가 한번 찾아왔고 2002년부터 2011년 정도쯤에도 2008년에 그 큰 조정이 한번 찾아왔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금의 슈퍼사이클에도 분명히 큰 조정이 한번 찾아올 거고 중반기를 지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기다. 사실 경제지표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지금 뭔가 경기 침체가 한번 찾아오고 금의 조정기가 찾아올 수 있는 시기인데, 경기 침체면은 은의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다 보니까 이거 수요가 확 한번 줄어들면서 보통 이렇게 조정기 올 때 은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은 한번 반토막 한번 나고 가는 가능성이 되게 크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좀 필연적으로 이건 한번 찍고 간다라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니까 굳이 지금 사기보다 한번 그렇게 크게 떨어졌을 때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금 가격이 올라도 은에 대한 수요가 이제 특정 수준 이상을 잘 안 올라갔던 게 그래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꽤 은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그 상승 사이클 초반부에 원래 은이 좀 지지부진한 성격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아직 찾아오지 않은 그런 경기 침체로 인한 금 사이클 중 조정기, 이게 오지 않아서 지금 이런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이 초기에는 원래 잘 안 오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슈퍼사이클이 절반 이상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크게 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이 반토막이 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조정기는 시기적으로 찾아올 때가 되긴 했다. 금 같은 경우에도 그 조정기 때는 하락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20%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질문을 하고 싶었냐면 지금 금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디가 더 좋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나 어차피 이 금의 슈퍼사이클 이해했고 나는 그냥 고점까지 그냥 쭉 보유할 거다 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오늘 눈 감고 이제 한 2030년쯤에 만약에 그때가 진짜 고점이라고 한다면 그때 눈 떴을 때 어떤 게 더 성과가 좋았을까를 따지면 무조건 은일 거라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사실 은이 진짜 저평가된 부분도 있는데다가 그 잠재적 그 상승 모멘텀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은이 진짜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쭉 보유할 거다라고 한다면 뭐 물론 중간에 뭐 반토막 나는 일이 있어도 그게 선물 시세 기준이지, 사실은 반토막 나도 실물 가격은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실물을 그냥 사놓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은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가격이 이렇게 크게 한번 출렁이는 이런 변동성을 사실은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혹은 내가 지금 아예 금 투자를 시작도 안 해서 금도 없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 보유를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KRX 금시장을 저는 많이 추천을 드려요. KRX 금시장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금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주식 어플로 금을 매수 매도할 수 있는 탭이 따로 있어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주식 어플에서 매수 매도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간편해요. 주식 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정말 좋다. 초보자분들이라면, 내가 입문자분들이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 KRX 금시장부터 시작해 보시는 걸 저는 가장 추천드린다. KRX 금시장은 수수료도 0.3%에 사고 팔 때 세금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보자가 입문하기에 가장 적합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방법은 ETF를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ETF는 일종의 금 가격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똑같이 주식 어플로 하는 거면 KRX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ETF를 굳이 할 이유는 없어요. 수수료도 더 높기도 하고, 나중에 팔 때 배당소득세나 이제 해외 상장된 건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게 삼면이 다 바다로 막혀있고 위에는 북한이 있다 보니까 금의 그 수요와 공급이 국제적인 금 가격과는 되게 괴리가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에 김치 프리미엄이다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막 우리나라만 금 가격이 20% 더 비싸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시기일 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높아진 시기일 때, 뭐 그냥 뉴스만 보시면 알아요. 뉴스에 이제 금 관련된 거 쳤을 때 김치 프리미엄 또 이런 뉴스가 나오는 시기, 내가 딱 금을 사려고 했는데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차라리 ETF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ETF는 선물 시세를 추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발생한 독특한 금 실물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서 해외에 상장된 뭐 GLD라던가 IAU 이런 그 금 ETF 같은 거를 그런 시기 땐 잠깐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이런 프리미엄이 안정화되면 그때 KRX나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방법은 실물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금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종착지는 저는 실물로 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금이라는 자산이 결국에 가치를 갖는 이유, 아주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금의 가치는 그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기 때문에 금이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도 금을 모으는 거고 부자들도 금을 모으는 거고 중국 관료들도 막 집 털었더니 금이 1톤씩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통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금이 가치가 있는 건데, 근데 그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금을 어떤 기관이나 기업에 보관을 하는 형태는 사실은 금 투자의 본질과 맞지 않고, 막상 금 가격이 오르는 시기 때는 금을 몰수한다던가 이제 금을 통제했던 역사가 정말 많고 생각보다 되게 빈번합니다. 초보자분들은 KRX 같은 걸 투자하셔도 괜찮은데 나중에는 내가 언젠가 실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실물금을 굳이 보유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 금이 오르는 시기에는 실물금을 가져야 될 이유가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쉽게 생각하면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오르는 건데, 그렇죠. 그 극단적인 상황에는 국가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실물금에 투자했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실물금에 투자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부가세가 10%가 붙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우리가 달러 사고 팔 때 살 때 시세랑 팔 때 시세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실물금도 살 때 시세랑 팔 때 시세가 달라서 그래서 이제 통념적으로는 금을 사면 한 15% 정도 손실을 보고 시작한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통념이죠. 호가 차이가 그럼 5%나 나나요? 그쵸. 이제 한 5% 정도의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가 있죠. 아, 호가 차이가 5%가 차이가 나고 매수할 때 10% 부가세 내야 되고 실물금을 팔 때는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팔 때는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ETF 같은 거 보면 그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근데 금 가격은 한번 오를 때 진짜 무섭게 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실물 투자가 진짜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가세 10%라는 것도 앞으로 금의 슈퍼 사이클이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은 그 사이클의 마지막일 때 가격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이 쌀 때 내는 부가세 10%인 거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그마저도 사실은 부가세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는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금 투자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금거래소나 이제 금은방에 가서 사면 부가세 10%를 반드시 내야만 해요. 근데 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데처럼 개인끼리 거래하는 데서는 처음에 그 금을 산 사람이 이미 부가세를 낸 거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에서는 뭐 명품이 됐든 아니면 뭐 가전이 됐든 이런 금이 됐든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하면 첫 번째로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 두 번째는 개인끼리 거래하니까 살 때 가격이랑 팔 때 가격 중간 지점에서 보통 거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사자마자 당장 팔아도 손실이 없어요. 그럼 아까 실물 살 때 사자마자 마이너스 15% 손실 본다는 게 개인 간 거래로 투자를 하면은 1%도 손실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이 우리가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사기를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사기 많죠. 예를 들어서 순도가 잘못되었다든지 나는 99.9%를 샀는데 순도를 봤더니 99.9%가 아니었다라든지 혹은 뭐 1kg을 샀는데 1kg이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사기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대비하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잘 짚어주셨는데 개인 거래에서 사기나 막 각종 범죄가 많기는 해요 진짜. 훔친 금 같은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뭐 이제 진짜 좀 이제 물리적인 그런 범죄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7년 동안 방송하면서 정말 갖가지 사연으로 메일함이 터져 나가거든요. 사기도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금거래소를 운영하고 저희 금거래소는 감정기도 다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XRF라는 그런 비파기 감정기로 이제 감정을 해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개인 거래를 통해서 금 사온 것 중에 이제 고객님들이 팔러오면 순도가 떨어지는 것들도 꽤 있어요. 중량이 또 빠진다던가. 이건 제가 영상도 올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사실은 좀 많긴 많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게 개인 간 거래가 좋긴 좋은데 이런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실 제가 금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금거래소를 운영하게 된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제가 뭐 유튜브 상에서 이런 건 이렇게 좀 조심하고 이런 식으로 뭐 금을 알아보고 이렇게 거래하면 좋아요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안 주니까 차라리 내가 금거래소를 차려버려서 그 개인 간 거래를 내가 직접 중개를 해주자 라고 해서 저희는 그래서 감정기도 갖다 놓은 거고 이제 뭐 누군가가 금을 대신 팔아주세요 하고 가지고 오면 저희가 감정 다 해서 중량 맞는지 순도 맞는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한 다음에 구매자랑 판매자랑 만날 일도 없으니까 사기도 안 당하고 물리적인 범죄도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아, 만나지도 않나요? 네, 그냥 저희가 대신 돈 받고 이제 중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감정해드리고 배송해드리고 다 해드려요. 이제 저희가 감정하고 이제 이 검수가 다 끝나서 괜찮으면 이제 물건을 올려요. 그래서 이제 구매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구매를 하면 저희 법인 계좌로 입금하고 저희가 이 물건을 구매자한테 보내준 다음에 이제 저희는 또 안전한 택배 쓰거든요. 발렉스라고 하는 특수한 그 프리미엄 택배로 보내드리고 아니면 직접 찾아오셔도 돼요 매장에. 그래서 물건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돈은 판매자한테 저희가 입금을 해주니까 판매자랑 구매자가 만날 일도 없는 거죠 애초에.
그럼 요거는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구매자는 수수료가 없어요. 판매자만 2%의 수수료를 냅니다. 실물금 혹은 실물은을 투자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이렇게 투자하는 게 가장 베스트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실물을 만약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개인간 거래를 이용하는 게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긴 한데, 이제 그런 다양한 그 리스크들을 생각한다면 금거래소를 운영하기 전에 저도 다른 플랫폼에서 위탁 거래로 샀었고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니까. 예. 아니 근데 저기 스테커스를 제가 안 그래도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네. 심플 골드바, 다이아 골드바 이런 것들이 다 솔드 아웃으로 표시되더라고요. 홈페이지가 저희가 이제 그 골드바가 다 리뉴얼이 돼요. 그래서 지금 팔고 있는 거 말고 뒤에 이제 보안 기술이라고 해서 잠상 기술,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 그 글자가 바뀌는 이런 잠상 기술을 넣을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골드바가 이제 시중에서도 개인간 거래가 될 텐데 이거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런 보안 기술을 넣어 놓으면 스테커스 거를 가짜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잠깐 솔드아웃 처리해 놨습니다. 개인 거래가 얼마나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는 이 스테커스에서 확인할 수는 없나요? 그 저희 스테커스 카페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카페랑 저희 단톡방에서 그런 물건들이 올라오고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적게는 한 1톤에서 지난달에는 5톤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금은 이제 한 달에 적게는 10kg에서 뭐 많게는 한 30kg 정도.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신뢰가 확실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맡기고 또 믿고 구매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주식이 사실은 정말 긴 상승기를 거쳐 오면서 진짜 우리가 뭐 부동산이 한창 상승기였을 때 부동산 불패 이런 그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상당히 오랜 기간 오르다 보니까 미국 주식은 신이다, 뭐 미주는 신이다, 이제 뭐 그런 통념이 충분히 생길 만한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요. 역사는 항상 우리한테 많이 가르쳐 줬거든요. 예.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인간의 심리라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100년 전의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이나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면은 요즘 MZ세대들 막 싸가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해도 그 인류 최초의 그 문서인 수메르인의 기록들 보면은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생각하는 거 다 거기서 거기고, 그런 군중 심리와 사이클은 늘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인 것처럼 주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사이클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의 사이클이 지나면 또 다른 사이클이 찾아온다라는 것들 염두에 두면서 꼭 주식을 하지 말고 금으로 넘어오세요 이럴 건 절대 아니에요. 금은도 그냥 전체 포트폴리오에 보통 한 10% 정도를 담아 놓는 거를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에서 많이 추천을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 금도 그냥 염두에만 두면 그래도 참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